안녕하세요. 리치캣입니다. 며칠 전까지 난리였던 이슈가 있죠. 갑자기 건보료와 ISA 개편안이 나오면서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유보한다, 개편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한시름 놓기는 했습니다. 제 생각에 시간의 문제이지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세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올 것이 예상되니 배당 투자, 장기 투자를 하는 우리는 정책이 바뀌어도 버틸 수 있는 투자 구조를 미리 구상하고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 등의 건보료 공제 금액을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일 것이라는 개편안이 투자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없이 금년부터 바로 적용된다라고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천만 원을 기준 금액으로 계획 투자하고 있었고 이미 금년에 받은 배당이 1천만 원을 넘은 상황이다 보니 적잖이 놀랐습니다. 유보되었다고 마음 놓고 있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투자 구조를 바꾸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쯤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가끔 많이 벌면서 세금 안 내려고 한다 라는 취지의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있다면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니 당연히 내야죠. 하지만 국가가 만들어준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절세하는 것은 현명한 행위이지 나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 영상 일부분을 가지고 저의 의도를 매도하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오늘은 세금, 건보료, IS에 관련하여 저와 은퇴한 부모님의 투자 변경 계획을 말씀드릴 거예요. 아직 확정된 것도 없는데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건 저희의 선택이니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오늘은 여러 종류의 계좌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구분하면 개인과 법인 계좌가 있고 개인 계좌에는 일반 계좌, 연금저축 1, 연금저축 2, ISA 1, ISA 2, 생산적 금융 ISA 이렇게 있습니다. 좀 많은 것 같지만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표에서 계좌 끝에 숫자 1이 붙은 것은 현재 제가 보유한 것이고 숫자 2가 붙은 것은 앞으로 신규 개설할 계좌입니다. 일단 저는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이자 및 배당을 연간 1천만 원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준이 낮아질 가능성을 대비해서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안전마진을 두겠다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 놓고 2천만 원 기준으로 투자하다가 이번처럼 갑자기 금년부터 바로 적용이라고 되는 순간 세금도 세금이지만 ISA 계좌와 같은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는 세금을 더 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보다는 여러 절세 혜택에서 자격이 박탈되는 것과 제가 월급 외 금융소득을 얻고 있다는 것이 회사 또는 주위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어도 퇴사 전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또는 건보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기준소득을 넘기지 않으려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의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편안은 어찌 보면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보료에 대한 기준금액은 표로 보시는 것과 같이 과거부터 꾸준히 낮아지고 있었거든요. 최근 들어 적지 않은 투자 전문가들이 이 2천만 원에 대한 기준이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해 왔었어요. 개인 일반 계좌에서는 미국 주식 배당 ETF를 직투하고 있는데요. 이 계좌가 2천만 원 기준을 신경 써야 하는 유일한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일반 계좌에서의 배당금이 2천만 원이 아닌 1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면 되는 거죠. 현재 이 계좌에서 투자하는 미국 직투 배당 ETF의 일부를 다른 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민을 좀 했어요. 법인 계좌로 옮길까? ISA로 옮길까? 고민 끝에 저는 법인 계좌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달러 자산 확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 영상에서부터 이야기해왔죠.
저는 달러 배당 받는 것을 거의 금 투자처럼 안전 자산 투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ISA에서의 국내 상장 해외 ETF 배당금 투자가 예전처럼 과세이연이 된다면 고민 없이 ISA에 넣었을 거예요.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해외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미국 직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법인 계좌라는 아주 좋은 옵션이 있으니 ISA 계좌 굳이인 거죠. 달러 자산 확보를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저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개인 일반 계좌에서 나오는 연간 배당금이 1,0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미국 직투 배당 ETF를 일부 매도한 후 그 자금을 법인 계좌로 옮겨 미국 배당 ETF 투자를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만약 저와 유사하게 투자하고 싶은데 법인 계좌가 없다면 ISA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들여다볼 계좌는 ISA 1입니다. ISA 1은 해지할 예정이에요. 사실 이건 이번 ISA 개편안이 나오기 전부터 고민하던 부분이었어요. 여러 방향으로 고민한 끝에 현재 보유한 ISA 1은 해지하고 그 돈을 연금저축 2를 신규 개설하여 이전할 예정입니다. 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금저축 2를 추가로 하나 더 개설할 것입니다. 의무 보유기간을 채운 ISA 계좌를 해지하면 보유기간 중 발생한 순수익에서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을 뺀 금액의 9.9%의 세금만 냅니다. 이런 부분이 ISA에 상당히 좋은 절세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세금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ISA에서 연금계좌로 이전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추가됩니다. 보통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한 해에는 이 300만원의 추가 한도를 더해서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이전할 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연금저축 1에 이전해도 됩니다. 저는 매월 50만원, 연간 600만원을 넣으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연금저축 계좌와 ISA에서 이전한 금액을 투자하는 연금저축 계좌를 구별해서 관리하기 위해 신규로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ISA는 금년 내 만기를 999년이든 100년이든 최대로 세팅해서 신규 개설할 예정이에요. 이번 ISA 개편안이 흐지부지 되긴 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규 개설할 때에는 만기를 최대로 꼭 해야 합니다. ISA 2 계좌에서는 현재로서는 국내 상장 해외 배당 ETF를 투자할 계획인데 다음에 설명할 생산적 금융 ISA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보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생산적 금융 ISA입니다. 만기 기간, 투자 한도, 세제 혜택 등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도 두 가지는 확실해 보이는데요. 국내 주식 투자만 가능한 것, 그리고 세금 혜택을 아주 많이 준다는 것. 향후 세부 내용이 나와봐야겠지만 현재 제 계획은 이 생산적 금융 ISA 계좌에서는 국내 고배당 ETF를 투자하고 ISA 2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연금과 배당금을 주요 재원으로 생활하는 저희 부모님은 일반 계좌에서 미국 직투와 국내 고배당 ETF를 투자하며 연간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금융소득을 조절하고 계셨는데요. 이를 연간 1,000만 원 이하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ISA 계좌 활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내 현행 ISA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할지 말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대신 내년에 나올 생산적 금융 ISA는 개설해서 현재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고 있는 국내 고배당 ETF를 정리하고 그 돈을 생산적 금융 ISA에 넣을 예정입니다. 일반 계좌에는 미국 직투와 1,000만 원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국내 주식 일부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1,000만 원 기준을 넘기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아직 생산적 금융 ISA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제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생산적 금융 ISA가 충분하다면 굳이 현행 ISA는 활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아직 현행 ISA가 없는 분들이 있다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금년 내 꼭 개설해 두길 권합니다. 만기는 최대로 세팅하시고요. 내년에는 현행 ISA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권을 만들어 두자는 취지입니다.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저도 듭니다. 하지만 정책은 언제든 변할 것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재 세수 확보를 위해 세금을 더 걷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제가 정책을 정할 수는 없지만 그에 맞게 대응을 할 수는 있어요. 초장기 투자하는 소심한 리치캣은 이렇게 투자 방향을 변경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방어적인 제 투자 전략이 여러분의 상황 또는 투자 성향과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나는 장기적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웠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